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 사시는 주부님이 남편과의 지나친 갈등 때문에 이혼할 위기라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초반의 유부녀입니다. 아니, 조만간 유부녀였던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뒤늦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처럼 신혼의 단꿈을 즐기겠구나 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된 건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게 생겼네요. 주변 친구들에게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고 물어보면 죄다 제 잘못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가족이 화목하지 않았다거나 부모님 간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했죠. 직장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딸, 딱 그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한눈 한번 팔지 않으시고 열심히 돈을 버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저를 뒷바라지하시며 살림을 챙기셨지요. 두 분 사이도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그런데 학창 시절을 지나고 대학에 다니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고 이제는 예전처럼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남자가 살림을 할 수도 있는 세상이니까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저희 가족이 사실은 문제투성이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아버지는 성실하셨지만 늘 피곤하셨어요. 퇴근도 매일 불규칙적이셨지만 그마저도 집에 돌아오면 씻고 주무시기 바쁘셨으니까요. 덕분에 저를 키우는 일이나 기타 모든 집안일은 오롯이 어머니만 감당하셔야만 했죠. 대학생이 되고 어머니의 하루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아버지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면 청소에 빨래를 하다 보면 오전이 훌쩍 지나갔죠. 그러면 대충 점심 드시고 장을 보러 나가세요. 장 봐온 음식 재료들을 손질하고 여기저기 집안에 손을 좀 대다 보면 금세 저녁이 되더군요. 그렇게 저녁을 차려 먹고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저녁상을 다시 한번 봐드리면 하루가 끝난답니다. 너무 허무한 하루지요. 모르고 살았으면 몰랐겠지만 한번 어머니의 그런 허무한 하루가 눈에 들어오니까 결혼 자체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취직도 할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나면 전업주부인 어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살림을 맡긴 맡아야 할 텐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나마 마음이 좀 열려있고 집안 살림을 잘 도와주는 남자를 만나면 조금은 덜하겠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20대를 거쳐 30대가 훌쩍 지나가더군요. 20대에는 직장 구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느라 세월을 다 보냈고요. 그러다 30대에 들어서니까 일도 좀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도 몇 번의 이직을 거쳐 지금의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월급은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근무 시간이 철저히 지켜지는 게 좋았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하면 끝이었거든요. 남는 시간은 오롯이 제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지금의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물론 돈을 모으기는 좀 어려웠어요. 남는 시간에는 여러 동호회에 가입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거나 또 사람들과 교류하고 주말에는 혼자서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녔어요. 휴가 기간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로 나갔고요. 버는 돈이 적은 만큼 아껴서 써야 했지만 적어도 시간만큼은 제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도 금방 실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혼자 그런 삶을 즐겨봐야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진 거죠. 아무리 즐거운 시간도 혼자서만 보내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자주 소개팅이니 선이니 하며 남자를 소개해주는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제 쪽에서 처음부터 거절했거든요. 간혹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자리가 있을 때는 소개받은 남자를 만나기는 했는데 이미 제 마음이 그런 상태였으니 잘 될 리가 있나요? 남자도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30대 중반에 들어서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몇 년 만에 소개받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답니다. 사실 그때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아니면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겠다 싶어 나간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지금의 남편은 달랐어요. 40대인데도 인물도 훤칠하고 직업도 전문직이라 수입이 꽤 괜찮았거든요. 무엇보다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계속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남자건 여자건 결혼과 상관없이 일은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도 말이죠. 일을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 뭔가를 계속 배울 기회도 생기고. 하여튼 일을 계속하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럼 살림은요?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건 나눠서 해야죠.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해서 살림을 도맡아 하고 남자라고 신경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는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살림은 남녀가 공평하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모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좀 더 자주 시간을 보냈죠. 다른 남자는 소개받은 딱 그날 만나는 것 말고 이후의 만남은 전혀 없었답니다. 그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초혼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었던 만큼 결혼 전에 동거는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 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저녁을 차리면 설거지는 꼭 남편이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알아서 갖다 버렸고요. 빨래도 다른 남자들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벗어두지 않고 세탁기에 넣기 편하게 한 곳에 모아두더라고요. 제가 세탁기를 돌리면 남편이 널고 개는 건 꼭 함께 했지요. 그렇게 1년쯤을 함께 살았는데도 남편은 늘 한결같았답니다. 자기는 회사 끝나고 살림까지 나눠 하는 게 억울하지 않아? 다른 남자들은 집에 오면 소파에 들어 누워서 TV만 본다던데 자기는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빨래도 하잖아.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일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로 일하는데 누구 하나가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건 공평하지 않잖아. 물론 나도 일이 바빠지면 지금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유가 되면 함께 하는 게 맞지.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제 어머니처럼 살림의 굴레에 갇히게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동거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동거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걸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점점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직 남편이 대단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일종의 자영업이라 일이 들어오는 대로 바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서 일감이 정말 많아졌던 거죠. 뭐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어나는 건 좋았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든 게 문제였습니다. 그전까지 남편의 일과는 이랬어요. 오전 6시에 일어나면 전날 밤 미리 안쳐둔 밥과 몇 가지 반찬을 꺼내 아침을 먹습니다. 남편의 오랜 습관인데 아무리 일찍 출근해도 아침은 꼭 먹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해서 일과를 다 마치면 대략 저녁 7시가 되고 집에 돌아와서 저와 늦은 저녁을 먹고 간단히 집안일을 함께 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일거리가 점점 늘어나니 남편의 생활 패턴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전 7시 출근하던 시간이 당겨져 늦어도 오전 6시에는 출근해야 했고요. 퇴근도 밤 9시, 10시 대중 없었어요. 그나마도 더 늦는 날에는 자정을 훌쩍 넘기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자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집안일에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 식사는 모두 제가 준비해야 했고 빨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나마 청소는 주말에 남편이 하긴 했지만 그 외의 집안일은 전부 제가 해야 했어요. 그때 아차 싶더군요. 부부가 함께 일하고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었는데 어느샌가 저희가 사는 모습이 저희 부모님이 살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진 거죠.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밥을 먹고 씻고 자기 바빴고요. 그 뒷바라지는 모두 제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결국 남편도 저희 아버지처럼 집안일은 죄다 저에게 밀어버리고 하숙생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남편의 아침 식사 준비를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정도는 알아서 거뜬히 차려 먹을 수 있었지만 밥하는 시간만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전날 쌀을 씻어서 밥솥에 앉혀놔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걸 다 제가 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한 사흘 정도가 지나니까 남편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날 밥솥에 밥만이라도 해주면 안 돼? 아침부터 밥상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 차려 먹는데 그것도 못 해줘? 자기야, 이건 귀찮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왜 맨날 나만 당신 뒷바라지를 해야 해? 게다가 나 아침 안 먹는 거 자기도 알잖아. 난 먹지도 않는 식사를 왜 맨날 차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정 아침 먹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 그건 내가 일이 바빠서 그렇잖아.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는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시간이 훨씬 많은데 그것도 못 해줘?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간이야 되지. 하지만 시간이 된다고 내가 살림을 도맡아 버리면 당신은 뭘 하는데? 결혼 전에 분명 집안일은 공평하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이건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집안일을 할 시간 자체가 이제 없는데 어떻게 너랑 비교하니? 왜 시간 핑계를 대? 당신이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내가 여러 번 말한 대로 살림은 공평하게 해야 하니까 정 아침밥 먹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챙겨 먹어. 솔직히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저한테 살림이 넘어오기 전에 처음부터 바짝 잡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편이 전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서더라고요. 심지어 아침도 먹지 않고요.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없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왜 점점 더 일찍 출근하냐고 물었죠. 요즘 일이 더 늘어난 거야?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해? 그 새벽에도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아침 먹고 출근하느라 좀 일찍 나가는 것뿐이야. 아침? 집에 반찬이고 뭐고 다 있는데 밖에서 아침을 먹어? 그런 게 다 있으면 뭐래? 밥이 없는데. 그냥 아침 분식점에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는 거야. 너 신경 쓰지 않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 어쩐지 냉랭하게 들려서 서운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걸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서운할 이유는 없었고 이렇게 버릇을 들여두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도 남편은 빵을 사 먹는지 김밥을 먹는지 하여튼 알아서 아침을 해결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범위가 점점 더 제 생각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거지였죠. 그날도 남편은 늦게 퇴근해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는데 싱크대에 제가 저녁을 먹고 난 설거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흘깃 보더니 한쪽으로 치워두고 자기가 먹은 그릇만 설거지를 하더군요. 그래도 전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모두 다 치웠는데
그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왜 그건 안 해? 설마 바빠서 설거지도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알아서 하자며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씻어둘 테니 당신이 먹은 건 당신이 알아서 씻어. 이제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 못 들었어? 말 그대로야. 당신이 집안일은 공평하게 하자며 집에 있는 시간이 서로 다르니까 완전하게 반으로 가를 수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제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치울 테니까 당신은 손 안 대도 돼. 빨래도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건 당신이 하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나이 40이 넘은 사람이 무슨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자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나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내가 집안일 공평하게 하자고 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난 좀 섭섭해. 요즘 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지금도 9시에 출근해서 4시면 집에 들어오는데 미리 밥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쌀 씻어서 밥솥 눌러주는 게 누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겠대? 이건 공평함의 문제잖아. 당신이 하는 일은 계속 바빠질 텐데 그렇게 일핑계로 하나둘씩 집안일 빼먹다 보면 결국 내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그걸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그냥 난 요즘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해나 싶어.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혼자 살던 때랑 달라진 게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자기는 나 살림시키려고 결혼한 거야? 부부 사이인데 서로 형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하여튼 이제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러더니 정말로 남편은 자기 살림을 다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자기 것만 했죠. 설거지도 자기 먹은 그릇만 하고 빨래통에 빨래가 쌓여 있어도 자기 것만 빼서 빨래를 돌리더군요. 주말에도 때가 되면 자기 먹을 것만 요리해서 딱 먹고 치웠고요.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점점 더 칼같이 서로의 살림을 나누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서로의 부모님에게도 그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곧 명절인데 시댁에는 언제 갈 거야?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처가에 다녀와. 내가 적당히 둘러댈게. 뭐? 그래도 명절인데. 부모님은 각자 챙겨야지. 당신 처가 다녀온 지 꽤 됐잖아. 당신은 처가 챙겨. 장인 장모님께는 당신이 잘 둘러대고. 그러더니 정말로 시부모님께 제가 몸살이 나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는 자기 혼자 다녀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내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시댁에게는 내가 시댁에 가기 싫어해서 못 온 거라며 모함까지 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싫었을까요? 남편은 이제 아침도 혼자 알아서 챙겨 먹더라고요. 밤늦게 퇴근해도 자기 전에 꼭 자기 먹을 양만큼만 밥솥을 눌러놓고 잔답니다. 반찬도 시댁에서 받은 반찬을 따로 챙겨두고 아침에 꺼내 먹고요. 설거지나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놓은 지 꽤 됐고 심지어 쓰레기통도 자기 게 따로 있대요. 같이 뭘 해먹거나 하는 일은 아예 없어졌고 남편은 뭐가 먹고 싶으면 자기 것만 자기가 만들어 먹습니다. 딱히 남편이 절 미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연락하면 친절하게 받아주고 가끔 있는 스킨십도 여전했고요. 하지만 잠자리는 안 해요. 원래도 그렇게 자주 잠자리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딱 끊어졌네요. 남편은 퇴근하면 씻고 밥을 먹고 자리에 누워 잠자기가 바쁘죠. 이럴 거면 대체 뭐하러 결혼을 한 건지.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가며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허탈하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서로 필요한 건 알아서 하자고 한 건 너 아니었냐고 하면서요. 각자 형편이 좋건 나쁘건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결혼 아니었냐고 되묻더군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그냥 집 하나 나눠서 같이 사는 하숙생이나 다름없지 뭐냐고 따졌어요.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요.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밤늦게 퇴근해서 새벽에 나가는 남편을 위해 밥솥 한번 눌러주는 것조차 해주지 않겠다는 제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뭘 하자는 말을 하는 것도 싫어졌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군요.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결국 해선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네요. 이렇게 살 바엔 이혼하는 게 낫겠어. 이게 무슨 부부야. 차라리 우리 이혼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정말 그 순간은 남편을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으면 이혼해야지. 하자, 이혼. 정말로 이혼하자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지 단번에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꾸도 못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씁쓸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답니다. 다음 날 남편은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은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혼하자는 거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당신이 원한 것 아니었나? 처음부터 각자 살림을 각자 하자는 것도 이혼하자는 말도 다 당신이 한 거다 라더군요. 물론 말은 제가 다 한 거지만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제 말을 그렇게 알아듣는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이혼 서류를 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정이 떨어졌대요. 시간이 남는 제가 아침도 하고 집안일도 더 많이 하겠다고 했지만 도무지 듣는 기색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남편은 냉정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만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하나같이 제 잘못이래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영상을 계속 찍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